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이번 장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연산자에 관련된 내용을 쭉 살펴봤고요. 이번 장은 이제 프로그램에 분기를 타게 되는, 여기서 분기라는 게 뭐죠? 분기, 나눌 분자를 쓰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지금까지는 쭉 이렇게 그냥 메인에서 시작을 해서 차례대로 라인 바이 라인으로 이렇게 쭉 실행이 되던 것이 어떠한 조건이 맞으면 이제 실행을 하고 어떠한 조건이 맞지 아니하면 이 부분을 건너뛰어서 이렇게 시작이 된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 즉 프로그램에 분기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것을 두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조건문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 조건문은 뭐 다시 또 누차 말씀드리지만 조건문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뒤에 배울 반복문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배열도 중요하고 뭐 안 중요한 게 없어요. 여기 초급에 나오는 부분은 전부 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깔고 들어가야 되는 베이스로 딱딱하게 이렇게 땅을 이렇게 베이스를 깔아놔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제 조건문 한번 살펴볼 건데요. 조건문에는 자바에서는 뭐 다른 동양 언어에도 대다수 비슷할 텐데 조건문에는 if문과 스위치문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if문에 대해서 좀 개략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 뭐 내용들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조건문이란 무엇일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서 저 사막연산자 기억나시죠? 그래서 아니면 비교연산자 그런 것처럼 자 앞에 이런 식이 있어요. 뭐 스코어가 30이다 예를 들어서 그럼 이렇게 되면 스코어가 30이다 라고 하면 이 조건 이게 만약 30이에요. 그죠? 30이라면 이 조건은 참이 되는 거죠. true가 되죠. true 맞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었고 지금까지 그렇게 학습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조건문이란 무엇일까? 자, 어떠한 조건 이런 걸 의미하죠. 이 조건문으로 어떠한 조건으로 인하여 프로그램이 실행하는 부분에서 분기가 일어나서 이제 또 다른 건너뛰든지 그것을 실행을 하든지 이러한 프로그램에 분기가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자, 두 번째로 이러한 조건문은요 조건식과 실행될 블록으로 구성이 돼요. 자, 요 밑에 예제가 잠깐 뭐 있는데요. 자, 요렇게 나눠서 한번 보시죠. 보게 되면 자 if 구문이에요. if 이렇게 해서 이게 만약에 참이면 이 블록을 실행을 해라 라는 뜻이고요. 이게 만약에 거짓이다 false다 그러면 이 문장은 실행을 하지 마라 라는 뜻입니다. 이해 가시죠? 예, 그래서 통상 이 자바에서는 if문과 스위치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현업에서는 이제 if문이 거의 한 98%, 99% 이상 if문을 제일 많이 써요. 왜냐하면 이제 경우의 수가 너무나 많단 말이죠. 현업에서는 뭐 이러한 경우 저러한 경우 뭐 여러가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형화되지 않았다 한정되지 않았다 이럴 때는 대다수가 if문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스위치문은 if문에 비해서는 일단 가독성 보기가 좋다 이거죠. 남들이 보기가 좋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이 보기가 좋든지, 그리고 타인이 제 프로그램에 봤을 때도 스위치문으로 써놓으면 가독성이 좋아요. 이게 근데 이 스위치문은 한계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요일이라든지 그죠? 한번 봅시다. 요일 월화수목금 할 때 요일 우리 요일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죠? 맞습니까? 그리고 뭐 학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그 학교마다 약간 틀리겠지만 거의 다 이거는 정해져 있죠. 그 다음에 뭐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뭐
또 정해진 거 있죠. 아, 그렇죠. 동서남북 이런 것들 있죠. 그죠?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것들, 딱 정해져 있는 것들은 우리가 스위치문으로 적어주면 좋다 이거죠. 하지만 현업에는 요일이나 학점이나 시간이나 동서남북처럼 딱 정해져 있는 것만 있다는 건, 딱 정해져 있는 것만 있다는 거는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입헌문이 훨씬 더 많이 사용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스위치문을 몰라도 되냐? 아,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런 요일이나 학점처럼 딱 정해져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스위치문을 사용할 것을 조금 고려해 볼 필요는 있죠. 왜? 가독성 때문에. 맞죠? 예, 그게 바로 if문과 스위치문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뭐 중요하다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한번 들어보시면, 자, 모든 스위치문은 if문으로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하지만 모든 if문은 스위치문으로 변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if 구문이 이렇게 있으면 if 구문은 스위치문으로 다 변경은 안 돼요. 스위치문이 있지만. 그럼 모든 스위치문은 if문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해 가시죠? 예, 그래서 이 if문이 스위치문보다 많이 쓰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 둘 중에 어떠한 것들 이러한 특성을 아시고 if문을 쓸 건지 스위치문을 쓸 건지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그래서 if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if문이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if문은 if만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되겠죠. 뭐 그리고 if else 이거는 뭐 아니면 도예요. 50%의 확률. 그리고 if els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3분의 1이다. 요거만 봤을 때는 3분의 1처럼 보이지만 if 다음에 else if 들어가고 또 else if 들어가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else if는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냥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형태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조건식의 결과는 반드시 무슨 타입입니까? 이게 불린 타입이죠. 그죠? 불린 타입이 나와야 true가 나오면 실행을 할 것이고 false가 나오면 그렇죠. 실행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이게 바로 조건식의 이제 움직임인데요. 한번 보시죠. 자, if 이렇게 조건식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if문만 여러 개, 예를 들어서 이거는 지금 형태를 나타낸 거고요. 자, if문, if else, if else, if else 이렇게 되고 여기는 얘가 나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잘 한번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뭐 if A가 1보다 크냐 혹은 또 if가 A가 2보다 크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건을 if문으로만 주게 될 수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주게 되면요, 이게 한두 개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는데 이게 수십 개가 된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돼버리면 굉장히 코드도 길어질 뿐더러 CPU라는 녀석이 컴파일러가 이제 바이트 코드로 분석해 놓고 이제 CPU가 이거를 볼 때 if 구문이 있으면 무조건 다 찾아 들어가요. 이렇게 생략을 안 해요. if문만 있으면. 그러면 수십 개에 달하는 if 구문만 이렇게 주구장창 이렇게 열거가 되어 있다면 이 CPU는 그 바이트 코드를 읽을 때 모든 if문에 다 참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굉장히 비효율적인 코드가 되죠. 그래서 통상 if문은 많으면 2개, 그냥 if문으로만 구성된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적게는 1개, 이 정도로 이제 구분을 해두면 되는데 여러 개의 if문이 존재한다면 이건 상당한 좋지 않은 코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죠. 보세요. 여기 자, if 스코어 60 60이면
한번 참여하겠죠. 그죠? 한번 참여해서 만약에 스코어가 100이면 참일 것이고요. 아니면 60 언더라면 59 밑으로라면 불합격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if 스코어 60 이상, 70 이상, 80 이상, 90 이상 이런 식으로 해둬버리면 if 구문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CPU가 참고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이걸 계속 봐야 되니까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범위, 즉 조건 이거를 어떻게 잘 주느냐에 따라서 CPU의 효율성 측면이 많이 좋아지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했다면, 자, 이거를 우리가 만약에 if else 구문은 뭐 아니면 도라고 했죠. 50%의 확률을 지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if 60점 이상입니까?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그렇지 않다면, 여기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60점 이하, 예를 들어서 59점도 될 수 있고요, 마이너스 1점도 될 수 있고 마이너스 10점도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점수에는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여튼 이거는 이렇게 돼버리면 60점 이상이면 요 문장만 딱 실행을 하고요. 그러니까 60점 이상이게 되면, 스코어가 60 이상이면 요 문장만 딱 실행을 하고 밑에 있는 else 구문은 실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if 스코어 하고 이렇게 반대로 밑에 하나 더 if 구문을 더 적었다. 그러면 그거는 둘 다 참조했어야 됐지만, 이거는 운이 좋으면 60점 이상이라면, 60점 초과라면 얘는 요것만 실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구문을 실행을 안 하죠. 그럼 이 구문은 그냥 건너뛰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 참여할 것을, 두 번 관여하게 될 것을 한 번으로 줄여들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 이 모든 현업이나 세상에는 이러한 조건들이 뭐 아니면 도라는 조건만 가지고 있는 경우는 거의 희박하죠. 그래서 if, else, else가 나왔는데요. 나왔는 게 아니라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자, 이건 지금 세 가지가 지금 연동이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반드시 하셔야 될 거는, 이 조건이 전부 다 이 if, else의 한 구문에, 한 조건에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예를 들어서 num이 10이라고 가정을 하죠. 10이라고 가정하면 얘가 참이죠. 맞습니까? 양수입니다를 찍고 이 두 구문은 그냥 실행하지 않습니다. 훨씬 효율적이죠.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10이에요. 마이너스 10이면 아하, 음수입니다. 이렇게 출력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리고 요거는 참여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관여하게 되죠. CPU 두 번 관여하고 밑에 거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얘가 만약에 0이라고 가정을 했다면 if 구문하고 똑같습니다. 한 번 참여하고 두 번 관여하고 세 번째 비로소 관여했을 때 요거에 얻어 걸리니까 if 3개 쓴 거랑 이거는 똑같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하지만 3분의 1의 확률, 즉 3분의 1의 확률에만 걸릴 때만 세 번 다 실행을 하고 3분의 2, 즉 한 66% 정도는 위에서 걸리겠죠.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CPU의 관여를 줄어들게 만들 수가 있겠죠. 맞죠?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if, else, if 구문을 else를 쓰는데요. 밑에도 한번 보시죠. 이건 지금 학점을 매기는 구간인 것 같은데요. 자, 학점도 보시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죠? A 학점에서부터 또 내부적으로는 A+도 있고 A0도 있고 A-도 있고, 요즘엔 어떻게 바뀌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A+과 A가 있다면 그것도 내부적으로 또 들어가주고 중첩 if를 쓰면 되겠죠. 그런 거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코어가 90점 이상이다 그러면 이거 실행합니까? 그렇죠. 실행 안 합니다. 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만약에 스코어가 85점이다. 85점이면 이 관여하겠죠. 처음에.
반영을 했는데 거짓이에요. 그럼 밑으로 갑니다. 가보니까 85점 이상이고 그리고 90점 미만입니다. 엔드 조건이에요. 둘 다 참여해야지만이 참을 리턴하죠. 근데 이 85점은 둘 다 조건에 만족을 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참이죠. 그럼 요 문장 B등급을 출력을 하고 아래 else if와 else는 실행하지 않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 else 구문은 뭐예요? 70점 이상이거나 80점 80점 미만이잖아요. 그럼 결과론적으로 else 구문에 해당하는 것은 그렇죠. 69점부터죠. 69점부터 마이너스 몇 점까지 이렇게 되죠. 그런데 점수에는 마이너스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좀 더 효율적으로 짜고자 한다면 계속 이렇게 해서 만약에 else if 그리고 else로만 무조건 끝나는 건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조건을 주실 때 나중에 실습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지만 if하고 조건식을 이렇게 주시고요. 그 다음에 else 이렇게 else if를 이렇게 또 조건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또 else if 했는데 그냥 이렇게 else if 조건 이렇게 하고 끝내셔도 상관없어요. 문제될 거는 전혀 없습니다. 아시겠죠? else는 그냥 옵션입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요. else는 뭐 써주면 여러분들이 좋겠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적어주시면 되고요. 명심하셔야 될 게 이렇게 실수하는 학생들 제가 꽤 들어봤는데요. if 옆에 이렇게 조건식을 붙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그런데 else만 덩그러니 이렇게 있는 곳에는 절대 옆에 조건식 붙이면 안 됩니다. 프로그램 실행조차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else 옆에 조건을 붙는다는 거는 문법 에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거는 자 else 구문 옆에는 뭐라고요? 옆에는 절대 뭐가 오면 안 된다고요? 그렇죠. 뭐가요? 네, 그렇죠. 조건문이 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if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if문을 이렇게 잘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if 안에 들어가는 조건식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게 관건입니다. 조건을 어떻게 잡아줄 건가? 조건을 어떻게 잡아줄 건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이러한 구문들이 늘어날 수도 있고요. 오히려 굉장히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해보신 분, 경력들이 많이 쌓이신 분들은 이 조건을 많이 아주 좋은 조건을 달죠. 조건식을 만들죠. 그렇게 돼버리면 코드도 줄어들고 보기도 좋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것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쌓여야 좋은 조건을 빨리빨리 찾죠. 이런 조건을 하다가 저런 조건을 해보니까 좋더라. 저런 조건을 하다가 이런 조건을 하니까 더더욱 좋더라. 즉 뭐죠? 많이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그 조건이 이러한 시행착오가 나중에 결국에는 좋은 조건을 만들어내는 발판이 될 거니까요. 그래서 답은 한 가지라고 할지언정, 결과는 한 가지라고 할지언정, 접근하는 방식이 사람마다 머릿속에 다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접근하는 방식은 다 달라요. 저도 다르고 여러분들도 다를 것이고 다 사람마다 다 틀려요. 다만 이제 그런 걸 많이 하고 많이 했던 사람에 따라서 이제 서서히 이제 모범 답안이라고 해야 되겠죠. 프로그래밍에는 절대 정답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답 없어요. 다만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가면 됩니다. 가면 되는데 누구한테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내가 볼 때, 내 자신이 볼 때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문장을 구사했는가, 조건을 잘 만들었는가, 이런 것들은
이제 남들이 이제 경력이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보고 잘했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여러분들 뭐 이래 둘러간다고 해서 뭐 처음 배우는데 그러면 뭐 얼마나 잘해야 됩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죠. 많은 연습만 하시면 그런 소리는 듣지 않겠죠. 뭐 여튼 각설하고요. 중요한 거는 프로그래밍 정답 절대 없습니다. 이리 가든 저리 가든 뭐 둘러가든 그건 상관없고요. 다만 이제 소스 코드를 누가 좀 더 효율적으로 잘 짰냐 이런 것들은 나올 수 있겠죠. 그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첫술에 배부를 리 없죠. 좀 더 연습을 하고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if하고 if else하고 if else if else 이 부분 그리고 else 구문에는 조건이 들어간다? 그렇죠. 안 들어갑니다. else에는 절대 조건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else if는 무조건 여기에는 많이 한 개만 딱 들어간다? 두 개만 들어간다? 아니요. 여기에는 많이 들어가도 됩니다. 아주 많이 들어가도 됩니다. 그러면 코드가 많이 길어지겠죠. 맞죠? 당연한 거죠. 그거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 조건식을 어떻게 정해주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코드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예, 요게 이제 if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if문에 이제 사용한 예를 한번 볼게요. 자, int i가 0래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니까 0%2는 0이래요. 이거는 맞잖아요. 그죠? 나눈 게 없으니까. 그래서 나머지가 0이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극단적으로 0이라고 넣어놔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10이나 20이나 이런 식으로 넣었다고 한다면 이거는 뭘 하는 놈일까요? 그렇죠. 2의 배수를 구하는 놈이죠. 2의 배수. 10은 2의 배수죠. 20도 2의 배수고요. 맞습니까? 네. 그리고 뭐 캐릭터 타입으로 해서 자 코테이션 하나 해서 빈칸 하나 했는데요. 스페이스바 하나 먹였는데 이거는 뭐예요? 이 조건. 이제 알잖아요, 우리. 이 조건. 뭡니까? 그렇죠. 자, 얘가 아스키 코드 값으로 0에서부터 0이거나 0 이상이거나 혹은 9 이하이다. 즉 뭐예요? 10진수인지 확인하는 거죠. 10진수인지 0에서 9 사이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0에서 9 사이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0에서 9가 맞다면 이 블럭을 실행할 거고 이것도 맞다면 이 블럭을 실행할 거예요. 맞죠? 자, 그 다음 제가 지난 마지막 강의 때 이론문 실습 강의 때 설명했던 스트링 타입이 나왔네요. 참조형 타입이죠. 이게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근본, 클래스 타입, 근본. 그래서 str은 자 이렇게 해서 문자열로 이렇게 기본 없는 문자열로 이렇게 초기화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 통상적으로는요 이렇게 하기보다는 보통 널로 이렇게 초기화를 해줘요. 여기서 널이라는 거는 그때도 우리가 앞에서 불린 타입에서 배웠지만요, 이 널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다, 주소가 없다 할 때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이렇게 리터럴로 들어가 있다면 여러분들 이제 아시죠? 이렇게 메모리 영역이 이렇게 있으면 얘는 지금 리터럴이니까 여기에 아무 없는 값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리터럴이 똑같이 리터럴로 또다시 이렇게 잡아 넣는다면 제가 지난 강의에도 설명드렸지만 어떻게 해요? 10에 이 리터럴이 존재하는지 찾는다 그랬죠. 그래서 찾는 게 있다면 같은 주소를 공유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이 조건은 뭘까요? 그러면 자, str이 not 네 걸 나왔어요. not 이 걸. 같지 않다라는 거죠. 같지 않다. 자, 널과 같지 않죠. 이게 널 아니잖아요. 널이라면요 이 인스턴스 생기지 않습니다. 그냥 널이라면 str 네 꼴은 널 하게 되면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str이고 이게 여기에 널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인스턴스를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그게 널 값입니다. 널이 아니고
맞죠? 이거는 참이에요. 그죠? 그리고 str equals equals 우리 지난 시간 또 배웠죠. 스트링의 equals, 근본의 equals, 스트링 근본의 equals, 클래스의 equals는 뭡니까? 값을 비교하는 거죠. 값 비교죠. 값 비교. 그런데 값 비교해 보니까 맞아요. 맞는데 뭐요? 앞에 보니까 논리 부정 연산자가 붙었어요. 그럼 이게 true를 false로 바꾸고 있죠. 얘가. 그럼 얘도 false고 얘는 true죠. 맞죠? 널이 아니니까. true고 false예요. true고 false. 맞나요? 그죠? true고 false예요. 그러면 이거는 AND 조건이니까 실행 안 할 거예요. 그죠? 아니죠. 잠깐만요. 저도 헷갈리는데. 널이 아니다. 아, 그죠? 이것도 true네요. 제가 잘못했네요. 이거 true고 이것도 true예요. 그죠? 이거 true고요. 그리고 요거는 true에서 false. 아, 이게 true가 넘어왔으니까 이게 true고요. 이게 false예요. 그죠? 맞습니까? 이게 true고 이게 false면 실행 안 한다 이거죠. 이거는 뭐냐면 차엣은 이제 스트링 타입에서 우리가 만약에 차엣이 뭐냐면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A, B, C, D 이런 식으로 문자열을 줬어요. 줬으면 여기에 이제 이게 나중에 배우시게 될 배열 기반으로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데 배열은 항상 0부터 시작하거든요. 0, 1, 2, 3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엣이라는 것은 요 0번째 문자열에 있는 문자를 이쪽으로 가지고 와라 라는 뜻입니다. 대입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차엣입니다. 요게 스트링 클래스 밑에 있는 equals와 똑같은 메서드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인덱스가 들어와야 되고요. 일단 요 부분은 이제 제가 실습할 때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리는 왔네요. 파워해서 펄스로 초기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 논리 부정 연산자 왔어요. 그러면 얘는 펄스에서 true로 바뀌었죠. true라면 실행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파워가 on이라면 뭐 어떻게 해라 라고 이렇게 우리가 구문을 주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파워가 또 반대라면 뭐 어떻게 하면 될 거고요. 그죠? 그런 코드가 여러분들이 짜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중첩 if문. 자, 중첩 if문 안에 이 if문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는 또 여기 안에 또 if문 또 들어갈 수 있어요. 문제 없습니다. 계속 들어가도 돼요. 하지만 보기가 상당히 괴롭겠습니다. 그죠? 중첩해서 넣을 수 있다. if문의 개수는 제한이 없다. 하지만 너무 많이 중첩을 하면 가독성 또한 나도 제가 해놓고 제가 모르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자, 이거는 뭐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얘가 들어오는 게 95점이 될 수도 있고 91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95점이 들어왔다. 그럼 요거의 참이에요. 그죠? 일단 그럼 내려왔죠? 내려와서 95점 이상이에요. 얘다. 그럼 얘는 A 뿔이 되고 얘가 들어오면 얘는 A0가 되죠.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else 나머지라면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라리 여기 else if를 이렇게 붙여주는 게 맞죠. 이것도 80점 이상이라면. 그죠? 그런 식으로 해야 B뿔 B0로 갈 수가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이게 바로 중첩 if 문이고요.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그냥 다만 여러분들이 해왔는데 이 조건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텐데,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 if문을 가지고 한번 이론적 강의를 가지고 토대로 해서 실습을 한번 제대로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if문에서 제가 강의를 요번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들어주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if문은 최초의 이제 프로그램의 분기를 타는 조건문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